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전화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떠오르시나요? 이 질문에 선뜻 이름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고, 잠깐 머뭇거리다가 글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머뭇거림이 불편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꼭 필요한 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면 동료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독립하면 육아 친구들도 멀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모임 참석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친구가 없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연락은 가끔 하는데 진짜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혼자는 괜찮은데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 이 감각 낯설지 않으시죠? 오늘 이야기는 관계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도 내 삶을 지탱해주는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조용하지만 단단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살기 위해서 좋은 관계망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이 말의 의미가 선명해지실 거예요. 그럼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노년기 관계망이 왜 무너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멀리한 적이 없어. 그냥 바빴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연락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관계망은 적극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축소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관계의 자연 감소라고 부릅니다. 직장, 육아, 학교 같은 공유된 맥락이 사라지면 관계를 유지하는 자동 연결고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연결고리를 의식적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희미해집니다. 먼저 직장이 사라지면 관계의 40%가 함께 사라집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얼굴을 봤던 동료들, 점심을 같이 먹던 사람들, 퇴근 후 술 한잔 하던 사이들. 이 관계들은 직장이라는 공유된 맥락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맥락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예고 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끔 연락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연락하려고 하면 어색합니다. 공유할 이야기가 없어서입니다. 결국 연락의 타이밍을 놓치고, 그러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육아가 끝나면 엄마 친구도 함께 멀어집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학부모 모임, 같은 어린이집 엄마들, 동네 놀이터에서 만난 분들. 아이들이 자라고 독립하면 이 관계의 접착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잘못된 관계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황이 만들어준 관계가 상황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사라진 자리를 채울 새로운 연결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몸의 변화도 관계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저녁 모임에 가서 밤늦게까지 있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동이 불편해지거나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점점 모임에서 빠지게 되고, 빠지다 보면 어색해지고, 어색해지면 더 나가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망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 들면 좀 외로운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그냥 견뎌야 할 것으로만 보면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건강 위험을 가져옵니다.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인지 기능 감소를 앞당기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높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 건강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좋은 관계망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길고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되며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관계망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이제 관계망 형성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이 들어 새 친구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나이에 새로운 친구가 어디 있어? 어릴 때 사귄 친구가 진짜 친구지. 이 생각,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어릴 때 사귄 친구가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만이 진짜 친구라는 건 틀렸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 맺은 관계도 충분히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 형성의 핵심은 공유된 활동입니다. 같은 취미 모임, 같은 동네 산책 그룹, 같은 자원봉사팀, 반복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관계는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관계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SNS에 연락처가 몇백 명이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만나는 사람이 서너 명뿐인데도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의 질과 양은 다릅니다.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외로움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상적인 관계가 많을수록 진짜 연결에 대한 갈증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수전 핑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넓은 인맥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입니다. SNS 메시지나 전화도 의미 있지만 실제로 얼굴을 보고 함께하는 시간이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아닙니다. 몇 명이라도 좋으니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망에 대한 오해는 저절로 유지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오래된 친구니까 연락 안 해도 마음은 통하지.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마음은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물리적인 구조물과 같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서서히 무너집니다. 가끔이라도 먼저 연락하는 것, 안부를 묻는 것, 만남을 제안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방이 먼저 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망 구축을 위해 관계망의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관계에도 층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관계망을 유지한다고 할 때 모든 관계를 같은 깊이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에는 자연스럽게 층위가 있고 각 층위마다 다른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관계망의 3층 구조를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층, 핵심 관계 1에서 3명.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오랜 친구, 형제자매 중 한두 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층, 지지관계 5에서 10명.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 함께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취미 모임, 동네 지인, 오랜 지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층, 연결관계 10에서 30명. 자주 만나진 않지만 연결감이 있는 사람. 삶의 다양성을 더해주는 관계. 동창, SNS로 연결된 지인,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세 층위가 모두 있어야 건강한 관계망입니다. 1층만 있으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3층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알지만 진짜 연결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내 관계망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관계망 자가 점검을 위한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당장 힘들다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2.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나요? 3.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4.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있나요? 5.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나요? 3개 이상 예라면 관계망의 기초는 갖춰져 있습니다. 2개 이하라면 지금부터 의식적으로 관계망을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검의 목적은 불안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망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관계망이 한 종류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망이 가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다양한 맥락의 관계가 섞여 있으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가족, 오랜 친구, 취미 친구, 이웃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이렇게 다양한 관계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전체 관계망이 튼튼해집니다. 생태학에서는 이것을 생물 다양성에 비유합니다. 단일 작물만 심으면 병충해 하나에 전멸하지만 다양한 식물이 함께 있으면 하나가 무너져도 전체가 살아남습니다. 관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이 탄력성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관계망이 왜 중요한지, 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망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실천 방안으로서 관계망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먼저 있는 것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방안 3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세요. 왜 내가 먼저 해야 해? 이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계는 쌍방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하고 싶으면서도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뜬금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로 머뭇거립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그런 머뭇거림을 해소해주는 사람입니다. 먼저 연락할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해 봅니다. 오랜만에 생각났어서 연락했어. 잘 지내? 기사, 사진 하나 공유하면서 이거 보다가 내 생각이 나서 다음 주에 잠깐 커피 한 잔 어때? 그때 이야기 요즘도 생각난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고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리듬을 만드세요. 언제 한번 보자는 말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에 보자는 말은 지켜집니다. 관계에도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매달 한 번 점심, 계절마다 한 번 만남, 매주 카톡 한 줄. 그 리듬이 작을수록 오래 갑니다. 부담스럽지 않아야 지속됩니다. 함께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같이 걷는 것, 같이 밥 먹는 것, 같이 드라마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 하나의 리듬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셋째,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관계 유지에 힘이 됩니다. 생일, 기일, 수술 후 회복, 손자, 손녀 입학. 상대의 중요한 날짜를 기억하고 연락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내 생일을 기억해줬다는 감각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확인입니다. 이 확인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접착제입니다. 캘린더 앱이나 메모장에 중요한 사람들의 기념일을 적어두세요. 완벽한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생각났어. 잘 지내고 있지? 한 줄로도 충분합니다. 기존 관계 유지법을 알아봤으니 이제 새로운 관계 만들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두려움 없이 천천히입니다. 3가지 실천 방안 소개드립니다. 첫째, 관심사 기반 모임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공유된 활동입니다. 처음부터 친구를 사귀어야지라는 의도를 가지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이것을 해보고 싶어서 왔어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원예, 등산, 독서 모임, 노래 모임, 요리 클래스. 중요한 것은 그 활동 자체가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활동이 좋으면 사람이 안 맞아도 계속 갈 수 있고 계속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망이 지역 커뮤니티입니다.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종교 공동체,
아파트 입주민 모임.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같은 공간, 같은 일상을 공유합니다. 이 공유된 일상이 관계 형성의 자연스러운 토대가 됩니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멀리 사는 친구보다 5분 거리의 이웃이 급할 때 더 도움이 됩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 안부를 묻는 것. 그 작은 연결이 노년기 관계망의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셋째, 세대를 넘는 관계를 시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와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풍요로움을 줍니다. 손자, 손녀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동네 젊은 이웃, 자원봉사에서 만나는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30, 40대 부모들. 이들과의 관계는 새로운 시각을 주고 활력을 주고 나도 아직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시켜 줍니다. 세대를 넘는 관계를 어렵게 느끼신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괜찮을까? 가 아니라 우리가 공통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세대가 달라도 함께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생깁니다. 관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관계망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첫째, 자존심입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해? 저 사람이 연락을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내가 부탁하면 약한 것처럼 보일까봐.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관계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용기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취약성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망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소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연락했다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모임에 갔다가 겉돌면 창피하잖아. 먼저 만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상처받겠지. 이 두려움, 우리를 관계 밖에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장벽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이 오면 반갑습니다. 모임에 새 사람이 오면 환영합니다. 만나자는 제안은 대부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절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거절당하더라도 그건 나에 대한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날 여유가 없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오래된 관계에서 깊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또 실망할 바에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자. 이 보호막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막이 너무 두꺼워지면 좋은 관계조차 막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모든 관계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나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물론 마음의 보호막을 너무 빨리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만큼만 열어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깊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 없이 가벼운 활동을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관계는 천천히 쌓이는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되셨는지요? 이제 관계망 구축을 위해 명심하셔야 할 마지막 사항, 하지만 결코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도 관계망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관계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망을 유지하는 동시에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회복적인 사람은 오히려 관계 안에서도 더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텅 빈 컵으로는 누구에게도 물을 나눠줄 수 없듯이 혼자 있는 시간이 관계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해 줍니다. 혼자이기와 외로움은 다릅니다. 혼자이기는 선택입니다.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연결이 없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관계 안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추고 불편해도 참고 싫어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지된다 해도 그것은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가 됩니다. 건강한 관계망은 내가 나를 유지하면서 맺는 관계들로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싫으면 싫다고 할 수 있고 오늘은 쉬고 싶으면 다음에 보자고 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진짜 지속 가능한 관계입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관계망 구축과 유지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나 자신이 좋은 관계망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망을 유지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내가 무언가를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쌍방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1층에 있는 사람인가요? 나는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인가요? 나는 힘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좋은 관계망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받는 것만큼 주는 것에도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혼자서도 잘 산다는 것은 아무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 있어야 혼자 있는 시간도 온전해집니다. 관계망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창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 하나의 메시지, 한 번의 만남,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관계망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관계망은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히 줄어듭니다. 의식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2.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에서 3명의 핵심 관계가 관계망의 기초입니다. 3. 새로운 관계는 공유된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4. 먼저 연락하는 것, 기념일을 챙기는 것, 정기적인 리듬을 만드는 것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5. 혼자 있는 시간과 연결되는 시간, 그 균형이 건강한 관계망을 만듭니다. 6. 내가 먼저 좋은 관계망의 일원이 될 때 좋은 관계망이 내 주변에 형성됩니다. 느린 기쁨은 빠르게 결론을 내리거나 명쾌한 답을 드리는 채널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지금 당신의 관계망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느린 기쁨이었습니다.